이게 항공정비에 종사하시는 분이고 위험이 있으신 분이고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아주 큰 거예요 이게. 다시 토생금. 이 을목이 살았니 죽었니? 을목을 살릴 것이냐, 을목을 너는 못 살 거니까 그냥 따라가, 이게 따라가게 만들 것이냐. 이게 을경합금이 아니더라도 이 을이 어디에 딱 갇혔는고 하니 금 속에 딱 갇혀버렸어요. 내 살 수 있다고 버둥거려서 사라지는가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건 무엇으로 따라가야 돼요? 금으로 따라가야 돼. 이런 것을 가지고 종황격이라 그러죠. 다시 종황격. 금으로 따라간 사주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따라간 사주니까 금으로 종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용신입니까? 금이 용신이요. 금이 체라고요. 그러면 무엇만 안 들어오면 돼요? 화만 안 들어오면 돼요. 그런데 화가 들어올 때 지지로 화가 들어오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토가 있어서. 화생도 토생금. 그런데 천간으로 화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다행히 천간으로 이때만 화가 이렇게 됐죠. 그런데 만약에 어릴 때라면은 요거를 통관시켜줘야 돼요. 막지 말라고. 그런데 병화는 괜찮죠. 병화는 신금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요 정화는 문제가 된다. 그럴 때는 여기다가 토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화생토, 토생금 될 수 있게. 그런데 이 나이가 지나갔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를 넣어야 되느냐 얘기야. 이게 금으로 종했으니까 이 사주가 좋아진 거라고요. 금이 화를 못 보면은 저 사유축 금국을 하잖아요. 이게 금이 불 속에서 커요. 근데 신금은 정화는 안 되잖아요. 사유축이니까 금이 불 속에서 큰다는 얘기는 사화 속에서 크는 거예요. 정화 속에서 크는 거예요. 네? 사화니까 병화니까 병화 속에서 큰다는 얘기지. 그럼 조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6월에 조우가 돼야 돼요. 아니 한가을에 조우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러면은 병화가 조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이 55세요. 그러면 지금 어디 대운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앞으로 이 대운에 들어와. 그러면 여기가 다 금이요. 왜 그런 거 아니? 신유술도 되고 사유축 금국도 되고 이게 다 금이라고요. 이 금이 뭘 치는 거예요? 목 치는 거잖아요. 이때도 또 목 치고 이것도 치고 이것도 치고.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해? 수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수가 통관하는데도 수가 필요하지만 신금이 가장 좋아하는 글자가 뭐예요? 임수가 여기 있잖아요. 이분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왕한금을 수로 설기도 시켜준다고. 그러면 시쳐줘도 주고. 그럼 여기서는 통관도 시켜. 자, 수가 어떤 작용을 한다고 여기서요? 왕한금을 그 다음에요. 통관도 돼요. 이렇게 목이 들어올 때. 그 다음에 또요. 그렇죠. 수가 다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여기 금으로 정할 때 화가 안 되는데 이 화는 정화가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항공정비를 했는데 항공정비 굉장히 섬세한 거죠. 기계기구 다루는 거 딱 맞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든 을목이 기운이 같이 또 있어. 을목이 기운이 같이 있다는 얘기는 저 인문학적 성향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분이 위험인 경우가 왜 어떻게 해서 위험이요? 네, 여기 축토 진토 가을에 축토 진토 이렇게 있으니까 건강은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아. 이 안 해본 얘기가 우리 남편 참 대인관계가 참 좋다. 이 신금이 까닭을스러울 것 같은데도 대인관계가 좋대. 어디서 나타나요? 지금 이것하고 뭐하다고 같이 있어요? 임수하고 같이. 신유가 굉장히 머리가 좋고 한데도 이렇게 봐서 바짝바짝 빛난다 그 얘기지.
자, 금으로 종을 했어요. 금으로 종한 때의 이 특징인 사주를 알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요. 금으로 종을 했으면은 거역하는 화가 안 되는 건데, 금일 때 무엇만 안 된다고요? 정화만 안 된다. 병화는 사유축 금국이니까 금은 어디에서 큰다? 불 속에서 큰다. 이게 금이 불이 없으면 활동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활동하는 안 하는 금은 둔금이라, 둔한 금이요. 게을러. 할 일도 없어. 이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온기가 있어야 된다고. 특히나 가을에. 그래서 이게 수의 왕한 것을 빼주고 통관도 되고 또요? 신금을 반짝반짝하게 그런 역할. 그래서 요렇게 이분이 회사원으로 사무직 회사를 했는데 요때요 등하교를 부모가 업어가지고 학교에 등교시켜서 1년간 신우신염 개축대. 이분이 남편이고 이분이 아내야. 같이 토생금. 이게 금. 약간 신약하죠. 자, 그런데 약간 신약한데 경술이 괴강이라서 굉장히 힘이 있죠. 그래서 금생수를 해줘요. 그러면 첫째 금생수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분이 좀 물이 좀 많은 거죠. 자월에. 그런데 요거 하나가 약신 역할을 하죠. 그러면 저 사주에서 맹점이 하나 있어요. 참 약신도 좋고 정화도 좋고 다 좋은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요. 그러면 요게 관이니까 자월의 정사가 이게 관여지동, 이건 괴강. 근데 이게 점지, 이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관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회사원으로서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했어. 그런데 어릴 때는 무엇으로 진하게 들어왔어? 물하고 이 습투로. 그래서 나한테 화 꺼트리고 이게 사화가 축속으로 확이 빠지고 그래서 조우가 다 꺼져버린 거예요. 자, 조우가 꺼지니까 뭐가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수가 극성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신유신염으로 그렇게 1년간 업혀 다니고 이제 옛날에 이제 고생께나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사오미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순탄한 거라고요. 그러면은 요 대운 흘러가는 것하고 요것하고 금기가 여기선 금으로 갔는데 여기는 경금이 만약에 왕했다 그러면은 좋은 역할을 할까요? 아니죠. 근데 수 있는 것이 요거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대운 사오미로 따뜻하게 말년에 간 것이 이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라. 그래서 부부궁이 서로 제가 보기에는 괜찮거든요. 그랬을 때,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병화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요? 예, 묻어요. 나중에 이런 거 잡히고, 인옷을 화국돼서 이거 잡히고, 이제 목 들어올 때 목국토 잡히고, 그러니까 이게 병화하고 무토 들어가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얼른 봐가지고, 누구 DNA를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 기운을 더 많이 받았죠. 첫째 어떤 월이에요? 6월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을목인데 살았니 죽었니 어디 한번 해보세요. 내 뿌리가 진중에 을목만 있는데 이거 가지고 저 버틸라고 하면은 내가 얼마나 어려울까. 진중에 개수 가지고 살으려고 그러면 이거 나 혼자 발버둥 칠 게 아니라, 아이, 내가 너 따라갈게. 따라가야죠. 따라가야 좋은 사주가 되지. 안 따라가려고 그러면 평생 무엇하고 같이 싸워야 돼야. 금하고 싸워야 돼야, 을목이. 그럼 평생 어떻게 금하고 싸우노? 이거 봐요. 태어나서부터 금. 아니, 따라가줘요. 뭘 그렇게 자존심 세워? 자존심 세웠다고 살으면 괜찮은데 이것도 을경합금도 되지만 이게 목생화 이게 잘 탄다고 해요. 이게 바짝 말라있는 건초나 같아. 그러면 여기 이때는
6월이니까 을경합금으로 생각하셔요. 그게 가장 속편이야. 그럼 을경합금 되고 사유축 금극됐어. 진유금 되고 이게 합이 이렇게 많으네. 이거 충이고. 그러면 이렇게 합이 많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별로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약해져요. 그러면 따라가면 무엇으로 따라가야 돼요? 금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되면 거라. 이 사화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뭘 넣어줘? 병화. 왜 병화를 넣어줘? 금은 정화를 잡고. 그래, 여기 다들 답은 맞아. 정화를 무력하게. 정화는 무력하게 하고 금은 빛내주고. 두 가지 역할이. 그러면 하나 더 하면 6월에 조우도 해. 그럼 자, 이게 세 가지 역할 한다. 자, 첫째 뭐 한다? 정화의 힘을 무력하게 하고, 예, 금을 빛나게 해주고, 조우도 해주고. 예, 6월이니까. 그럼 여기는 뭐 해줘요? 수. 왜 수를 해주죠? 대운에서 목도. 대운에서 목 도를 때 첫째는 뭐 한다고요? 통관시켜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예, 왕금을 설기를 해줘요. 세 번째, 금을 빛나게 해줘. 간호사라. 그래서 제가요, 간호사 아주 적격이라 그랬어요. 왜 적격이라 그랬어요? 이게 주사기나 같다. 이걸 현침살이라 그래요. 그런데 왜 내생적이요? 예, 합이 많으면. 합이 지수금, 사유금, 을경. 그래서 이게 굉장히 끌어안고 있는 성격이 이게 강해가지고 굉장히 내성적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아버지가 금종, 딸이 뭐예요? 금으로 따라갔어요. 금으로 종안사주요. 아들내미 한번 보자. 신유유경. 신유유경. 그런데 저기는 정화 있는데 여기는 오화 있고. 이 DNA를 받아도 참 묘하게도 받았어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얼른 채우고 들어가자고요. 뭐요? 똑같아요. 병화수요. 왜? 조를 해줘야 되잖아. 그 다음에 금이 두 개 있으니까 이때 목 들어오잖아요. 수 들어가야지. 만약에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모근이 먼저 이렇게 오면은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때쯤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게 그대로 이게 수생목 하더라도 이게 잘린다고요. 금한테. 그럼 이때 들어가서 이때 아호를 다시 한번 바꿔줄 필요도 있다. 그 얘기죠. 여기요. 이게 지금 군 복무 중인데 굉장히 내성적이래. 큰 것만 알아보자고요. 어떻게 그렇게 내성적일까? 어떻게 됐든 기토 자체가 열인 거죠. 그런데 내가 따라갔어요. 무엇으로 따라가는 거 아니? 이게 토생금 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종합격이 됐잖아요. 내가 약해서 금으로 따라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 금이 강할 것 같은데 금이 원래 강해서 금이 된 것하고 내가 종합격이 된 것하고는 이게 약간 내 힘이 빠져서 들어가는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내성적일 거다. 그러면은 여기도 금종이요. 아버지가 금종, 딸이 금종, 금으로 종합고 아들내미가 특이하죠. 재밌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금으로 종한 게 다 가을이라. 그래서 똑같이 병화하고 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이제 한 수 배우셨습니까? 요런 운이 있잖아요. 토가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화생토, 토생금. 그래서 실은 종을 했어도 금종으로 했을 때 위아래 이렇게 토가 있는 게 좋아요. 그럼 이게 통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가 꼭 통관이 아니라 화도 이렇게 통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종할 때는 어떤 사주든지 종할 때는 통관을 앞으로 저희들 굉장히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이게 수국화 되잖아요. 그래도 뭐 별 문제는 없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요게 지금 이게 수가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거 잡는 것보다도 화생도 토생금 되는 게 더 좋은 거죠. 병화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병화는 화생도 토생금 되더라도 이운때가 더 좋죠. 이운때 이때보다도. 저 이렇게 저 따라가서 좋은 사주가 돼야 돼요. 이게 너무 신약해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아까 여기 을목이에서 이런 것이 내 신약한 것이 저 깡패들 속에서 살으려고 발부둥 쳐봐야 평생 깡패들하고 같이 부딪히는 거지. 이게 다 금이 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여자가 남자들 틈바구니에서 그 깡패 같은 남자들 속에서 살면은 이게 쉬운가요? 어렵잖아요. 터치 목생화, 화생토. 그런데 이 사주가 토로 종한 사주인데 저 이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겨울철인데 습토. 이게 습토가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여기 조우가 뭐가 돼야 돼? 예? 병화. 여기는 뭐가 돼? 너무 무토. 이상하게 병화무토가 많아요. 저희 무토가 겨울철에는 첫째 물을 막아주죠. 물을 막아줘요. 그 다음에 뭐 해줘요? 바람 막아줘요. 그 다음에 이 방풍보다도 먼저 이 습토, 방습, 제습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그렇게 가을, 겨울에 한습하면 무조건 무토가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토로 종한 사주예요. 토종. 그러면 토로 종했으면 토가 용신이요? 토가 체가 돼야 돼. 그러면 무엇만 안 들어오면 돼요? 목이 안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목만 안 들어오면 되는데 여기 목 들어오면 정화가 있어서 목생화 화생토 되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지에 목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대운에서는 목이 안 들어오지만 세운에서 인이 들어오면은 따뜻한 것이 여기 길러주는 거죠. 그러면서 목국토를 해준다고. 묘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인목, 묘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여기서 목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인묘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다가 아우에다가 뭐를 넣어줘서 해결할까요? 금으로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 금으로 넣어주면은 냉기만 더 돋워.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화를 넣어가지고 태워버려. 화생토를 그냥 넘어가게 해. 그렇게 아우를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질문 받을게요. 있어요. 그 아픔은. 근데 내가 잘리는 아픔보다는 한결 더 나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이게 목생화되는 건데 그럼 겨울철에 조우를 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만들자고요. 그런데 인목일 때는 잘 타는데 묘목일 때는 잘 안 탄다는 그 아픔은 있겠죠. 여기 저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화로 나는데 말씀하시니까 화로 종한사주잖아요. 화로 종한사주인데 이게 종왕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왕해졌어. 내가 병화니까 그냥 병화 따라가. 그러면 요것은 가보니까 목생화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장짜리가 뭐가 만장짜리? 진토 하나가 만장짜리잖아. 이게 배우자궁이라고요. 참 멋쟁이요. 요 위에다가 뭐를 하나 넣을까요? 우리가 화로 종한사주 여름철에 조우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조우가 돼야 되는데 그럼 조우가 된다는 얘기는 물을 넣어주라는 얘기잖아. 그럼 물을 어디다 넣어주느냐는 문제가 있어. 물을 위에다 넣어주느냐 아래다 넣어주느냐의 문제. 그럼 물을 위에다 넣어주면 습토는 아래다 넣어야 돼요. 그러면 습토를 위에다 넣으면 물을 아래다 넣어야 돼요. 이게 습토하고 수하고는 같이 가면 좋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어떤 걸 먼저 넣을까요? 이게 아주 조율한 사주에서
습토 하나가 10,000장짜리라 그랬죠. 그럼 10,000장짜리가 지지에 있어요. 저 천간에 있어요. 그러면 습토가 천간에 하나 더 있으면 좋겠네. 그럼 사회활동도 잘하고 가정도 안정되고 그렇게 하고 여기 수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제 이론이 과연 맞느냐 틀리냐는 어디를 통해서 알아봐야 돼요? 실제로 임상에서 도덕을 해야죠. 오늘 아침에 신문에 제가 이거를 봤어요. 독일 학교에서 처음서부터 이론 공부는 대학교에서 하나도 안 해.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실질적으로 들어가요. 이론 공부 전혀 안 한다 그거예요. 교실에서 하는 공부가 없어. 그렇게 해서 실질적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처럼 그거 했더니 우리나라 청년이 2명인가 그 코스로 밟았어. 근데 나중에 이론은 실제 경험을 통해서 환하게 다 하게 되더라. 제가 그거 보고 어쩌면 이게 명리하고 똑같은가. 예.